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단어는 수학상 RPM 7단원 여러가지 방정식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같이 함께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65번 문제입니다. 다음 3차 방정식의 모든 허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0이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4. 그래서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5, 4.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자, 그래서 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이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가지고 당연히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이 바로 허근이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판별식 d를 써보시면 됩니다. 판별식 d 써보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래서 두 허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두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정답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6번 문제입니다.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허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하시오. 자, 위의 문제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0이 되는 x값부터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빼기 2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당연히 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0이 되죠. 두 번째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1, 그다음에 1로.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밑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자,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판별식 써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음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두 근을 바로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죠. 자,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방금 밑에서 구했던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 정답은 4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67번 문제. 자,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1차 4개 곱해져 있으므로 뒤에 있는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은 것끼리 전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시키는 이유는 공통 부분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1.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빼기 x가 공통 부분이므로 t로 치환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식 다시 적게 되면 t 빼기 6, t 빼기 2는 21.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21.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t제곱 빼기 8t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9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t값은 플러스 9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우리는 이제 x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t는 x제곱 빼기 x였으므로 x제곱 빼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빼기 x는 플러스 1은 0. 자, 근데 얘는 판별식 써보시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죠. 근데 문제에서는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x제곱 빼기 x가 플러스 9일 때입니다. 그죠? 넘겨주시게 되면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9는 0. 또 판별식 써보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당연히 양수이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근데 668번 문제. 다음 4차 방정식의 모든 양수인 근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저식부터 정리합니다. 자, x4제곱, 선생님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 하고 빼기 x제곱은 0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항 1항으로 째야 되겠죠. 그래야 제곱 빼기 제곱꼴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차로 짤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합,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차죠. 자, 그럼 당연히 0이 되는 x값은 첫 번째로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 0이 될 때. 그래서 근의 공식 써보시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13. 두 번째로는 x제곱 빼기 x 빼기 3이 0일 때죠. 또 근의 공식 쓰시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인 근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온 양수인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온 양수인 근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에서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은 루트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69번 문제. 다음 4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한근이 알파라고 주어져 있으니까는 선생님이 알파를 대입하겠습니다.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 그리고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 플러스 알파분의 2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0. 자, 그럼 또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3은 0이죠. 자, 그럼 쌤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t로 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다시 대입해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 그래서 t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0이 돼서 결국 t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값은 t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670번 문제. 자, 다음 4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게 되면 1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0a, 플러스 b, 플러스 12는 0. 그래서 10a 빼기 b는 12, 요식이 한 개 나오죠. 두 번째로는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 빼기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 2a 플러스 b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는 12a는 12. 그래서 a 값은 1로 결정되고요. 당연히 b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머지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조리제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조리제법 1, a 값 1이었으므로 1, 마이너스 1, 1, b 값은 마이너스 2. 자, 그럼 뭘로 조리제법 할지는 이미 문제에 다 주어져 있죠. 근이 주어져 있으므로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1로 조리제법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 그리고 1로 조리제법. 1, 1, 0, 0, 1, 1, 0. 그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두 근은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뒤에 있는 상수의 부호는 반대가 바로 두 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은 플러스 부호 그대로죠. 그죠? 플러스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71번 문제. 자,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또 1과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선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0. 두 번째로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죠. 그러면 16 플러스 8이므로 24. 그래서 2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a 값은 8이 나오고요.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2차 항은 없으므로 0, a 값은 8,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에 뭘로 조리제법 할지는 이미 근이 주어져 있으므로 1로 조리제법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로도 조리제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시게 되면은 x 빼기 1,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그럼 당연히 나머지 두 근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그때 x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 2,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부호 그대로 4.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절대값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인데 스님은 우선은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은 알파 제곱 전체의 제곱 플러스 또 베타 제곱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그럼 우선한테 필요한 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또 베타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밑에다가 그럼 또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해서 마이너스 4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제곱이므로 16이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16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32.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근데 절대값이었죠. 그래서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의 절대값은 플러스 16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72번 문제. 다음 두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3, x 빼기 2는 0.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므로 뒤에 있는 3차 방정식인 x는 2를 근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근으로 가진다. 그럼 당연히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빼기 4a 플러스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8 빼기 4a는 0. 그래서 식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6이죠. 이항시켰으니까 16a는 32. 그래서 a는 2가 나오죠. 그래서 a가 2일 때는 공통인 근으로 x는 2를 공통근으로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는 마이너스 3이 공통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또 3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진다. 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27 마이너스 9a 그 다음에 플러스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12a 마이너스 12 빼기 4a는 0.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일 때는 x는 마이너스 3을 공통인 근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3번 문제. 다음 3차 방정식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위에 주어져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인수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마이너스 6a가 있죠. 그러면 앞에는 플러스 6a가 있어서 없어지면 되겠죠. 당연히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6 곱하기 a니까는 플러스 6a.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8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a.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2로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 1,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그래서 2로 조립제법. 그래서 1, 2, 3, 6, 3a, 6a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x는 2를 실근으로 가지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이죠.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그럼 오직 하나의 실근은 x는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는 0이 되는 값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4분의 3보다는 크다.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조건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조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는 2개이다. 실제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는 0이 되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 이 값이 0 된다. 그래서 a 값 4분의 3일 때죠. 실제로 a에다가 4분의 3 넣어보시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3 전체의 제곱은 0꼴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중근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는 0이 x는 중근이라는 거는 겹치는 근이 2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를 근으로 가진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 플러스 6 플러스 3a는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식을 여기 대입해 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은 0.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 빼기 x 플러스 5는 0이 돼서 x는 2를 또 근으로 갔기 때문에 근이 2가 2개 나와서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는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0 해서 2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D것도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74번 문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당연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자, 우선은 세근의 합부터. 세근의 합은 2차의 부반댐, 그 다음에 두근곱, 합은 1차 부호 그대로, 세근의 곱은 부호 반대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식을 조금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밑에 있는 식에다가 요 값으로 다시 대체해 주시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요 식의 값은 결국에는 한 번 더 쓸까요?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인,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인, 여기서 대입,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1이죠. 그 정답은 마이너스 1인 정답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75번.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두 근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다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 선생님이 세 근을, 자, 한 근은 알파,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므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또 다른 한 근은 선생님이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 세 근의 합, 그럼 이렇게 세 개 더했죠? 다 더했으므로 베타. 그 값은 이 값의 부호는 반대. 그 다음에 두 근 곱의 합. 이렇게 두 개씩 곱했죠. 그래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곱했으므로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럼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알파 제곱. 그럼 그 값이 a점. 우리는 지금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이렇게 세 개 다 곱했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근데 그 값은 부호 반대니까 6이죠. 그래서 베타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알파 제곱 값은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 플러스 2였으므로 a 값은 결국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76번 문제. x세제곱의 예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f알파는 f베타는 f감마는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해 줄게요. 자, f알파 빼기 2는 0 이렇게 두 개 묶은 거죠. 또 f베타 빼기 2는 0, 그 다음에 f감마 빼기 2도 0이죠. 자, 그럼 이 식은 fx 마이너스 2가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이죠. 다시 이제 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fx-2는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요.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도 인수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fx 값은 마이너스를 2를 이항시켰으므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문제에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 값이 0 되는
그러면 그때 이 세 근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곱은 뒤에 있는 상수항의 부호는 반대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식을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항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빼기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2.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5였죠.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의 부호가 반대이므로 플러스 3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7번. 자, 3차 방정식의 한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죠. 얘는 선생님이 자리를 조금 바꿔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이므로 다른 한근은 유리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알파 값을 먼저 구할게요. 자, 그럼 알파 값은 세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근 곱했죠? 그럼 합차니까는 1 빼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이므로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세근의 곱은 뒤에 있는 상수항의 부호는 반대. 그래서 알파 값이 결국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 값은, 자, A 값은 세근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근의 합 다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1. 근데 그 값은 마찬가지로 2차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두근 곱의 합으로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빼기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루트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 그럼 이 값은 B의 부호는 그대로.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78번 문제. 다음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빼기 i일 때 그러면 당연히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죠. 선생님이 남은 한근을 모름으로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1 플러스 i와 알파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세 근의 합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 더했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인데 이 값은 요 앞에 있는 2차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반대. 자, 이번에는 세 근의 곱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은 2알파. 이 값은 뒤에 있는 상수의 부호 반대 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에다가 2알파를 대입했으므로 구해주시게 되면 알파 값은 1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남은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i 플러스 1이므로 2 플러스 i가 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79번 문제. 한 모서리 길이가 자연수인 정육면체인 밑면의 가로 길이를 1cm 줄이고 세로 길이하고 높이는 각각 2cm, 3cm 늘렸더니 이 직육면체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분의 5배가 되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 x 센티미터. 자, 그럼 줄였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x-1. 근데 세로 길이는 2cm 늘렸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높이도 3cm 늘렸죠? x 플러스 3. 자, 그럼 부피 구해주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구해놨더니 처음 부피는 당연히 x 세제곱입니다. 처음 부피의 2분의 5배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한 개 만들었죠.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일단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얘는 3x 세제곱 빼김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는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당연히 인수분해 인수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x값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8, 3, 23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 플러스 12는 0. 그래서 우리는 2로 인수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조립제법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빼기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2. 그래서 2로 조립제법. 그러면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잘 쓰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는 자연수. 그래서 될 수 있는 x값은 2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x 세제곱해서 8 세제곱 센티미터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80번 문짐.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1차, 2차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1차식을 선생님이 y는 1-2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1-2x를 대입해서 그러면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3x제곱 빼기 1-2x제곱이므로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2. 이항시켰으므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1. 그럼 x값이 1이므로 y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죠. x값이 3. 그럼 x값이 3이면은 y값은 마이너스 5점. 두 개 곱했으므로 x 곱하기 y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 곱하기 y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1번 문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 식은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은 0.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1, 1 마이너스 그래서 2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0.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0 되기 위해서는 2x 마이너스 y가 0이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y는 2x.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의 y값에다가 2x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 x제곱은 7.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은 1이 되죠. 그래서 x값이 1. 그럼 x값이 1이면은 y값은 당연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 그럼 y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3.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y가 0일 때죠. 다시 해서 y는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또 식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대입해 주시게 되면 x제곱은 7이 되죠. 그래서 x값은 루트 7. 그럼 x값이 루트 7이었으면 y값은 마이너스 루트 7. x값이 마이너스 루트 7이었으면 y값은 플러스 루트 7이 됩니다. 그럼 또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둘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3.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2번 문제.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x, y로 나타낼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 위에 있는 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가로로 조금 묶을게요.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y는 요걸 넘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 빼기 갈로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그럼 또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빼기 또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앞에는 플러스 2xy. 그래서 넘겨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 곱하기 y 값은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x 곱하기 y에다가 방금 밑에서 구한 요식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y는 그래서 2는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거 써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y 제곱 빼기 x 플러스 y는 0. 그래서 x 플러스 y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x 플러스 y가 0일 때와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1일 때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0이었으면은 x 곱하기 y 값은 마이너스 1, x 플러스 y가 1이었으면은 x 곱하기 y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0,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t 값은 1 또는 t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다시 말해서 x 값이 1이었으면은 y 값은 마이너스 1, x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y 값은 플러스 1이죠. 또 마찬가지로 t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는 반대. 곱은 0이죠. 그래서 t 빼기 1은 0. 그래서 t 값은 0 또는 t 값은 1이죠. 다시 말해서 x 값이 0이었으면은 y 값은 1, x 값이 1이었으면은 y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순서상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 1, 1, 이 값은 0, 1, 이 값은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 평면에 x축, y축 좌표 찍어주시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1, 0.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넓이는 일단은 이렇게 삼각형 전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삼각형 넓이는 2 곱하기 2분의 1에서 2가 됩니다. 그죠? 거기서 작은 삼각형 이만큼 길이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3번 문제. 다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1차식을 y는 또 k-2x로 쓸 수 있죠. 그럼 밑에 y 값 대신에 k-2x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k-2x 전체의 제곱은 5. 정리해 주시게 되면 5x제곱 마이너스 4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그럼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된다고 했으므로 x값이 한 개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중근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5k제곱 플러스 25. 그래서 빼기 k제곱 플러스 25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은 25.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양수 k 값은 플러스 5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684번 문제. 두 이파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가질 때 공통인 근이 아닌 나머지 근을 PQ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6이다.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마찬가지로 알파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빼면은 연립을 하게 위에서 밑에 식을 빼주시게 되면 알파 제곱은 없어지고요. A 마이너스 B 알파 플러스 B 빼기 A는 0. 그래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A 마이너스 B 알파는 A 빼기 B죠.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만약에 A 마이너스 B가 0이었다면 0 곱하기 알파는 0이므로 알파 값은 무수히 많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이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A-B가 0이 아니었다면 양변을 A-B로 나누게 되면 알파 값은 1. 그래서 공통근은 1로 한 개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럼 얘의 근은 한 근은 1.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얘의 한 근도 마찬가지로 공통근이므로 1.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q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p이므로 p점. 그 값은 b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q이므로 q. 그래서 q 값은 a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p 곱하기 q는 결국 a 곱하기 b가 돼서 마이너스 6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값이 1이었으므로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 또 성립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방금 위에서 구한 식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12.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685문제. 직각삼각형 ABCM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4일 때 직사각형 ABC의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두 변 길이를 요 한 길이는 x라고 두고요. 다른 한 변 길이는 선생님이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으므로 결국에는 요 지름 길이는 8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식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4. 요 식의 한 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공식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삼각형 ABC 둘레 길이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우선 선생님이 삼각형 ABC 넓이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2분의 1 xy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어차피 1이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x 플러스 y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x 곱하기 y 값은 x 플러스 y 플러스 8.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또 연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바꿔서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는 64. 그래서 xy 대신에 방금 밑에서 구한 x 플러스 y 플러스 8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6은 64.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빼기 10, x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8이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x하고 x 플러스 y 값은 첫 번째가 1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10이었으므로 x 곱하기 y 값은 18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y 값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그러면 x 곱하기 y 값은 마이너스 8 넣었으므로 0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두 변 길이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인데 마이너스 8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x도 양수, y도 양수였기 때문에 두 합은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서 정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조건을 이용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게요. 그러면 t제곱 두근의 합은 부호 반대,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그래서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 써주시게 되면은 t값은 a분의 1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18이므로 7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길이는 5 플러스 루트 7, 다른 한 길이는 5 마이너스 루트 7. 근데 문제에서 짧은 변 길이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 마이너스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6번 문제. 자,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요식 말고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넘겼으므로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1 빼기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1 마이너스 오메가. 어차피 이 값이랑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찬가지로 오메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므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 또 곱했죠. 마이너스 2 오메가 세제곱해서 결국 또 2가 되죠. 그래서 두 개 곱했으므로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87번 문제. 자,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었을 때, 자, 선생님 조건식 다 적어볼게요.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두근의 합, 부호는 반대. 오메가 바는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조건을 이제 다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기억 조건. 자, 오메가 10제곱,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전체의 세제곱하고 곱하기 오메가죠. 근데 1이었으므로 그냥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자, 그럼 니은 조건.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 그래서 빼기 1 빼기 1이므로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조건.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10제곱 쭉 가서 맨 끝에는 오메가 198제곱 오메가 200제곱.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므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값은 0이죠. 자, 그럼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메가 6제곱은 1이죠.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입니다.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3개씩 묶어주시게 되면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2부터 200까지니까 요만큼이 100이죠. 근데 앞에 1 한 개 더 있으므로 항의 총 개수는 10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수는 101개. 근데 3개씩 묶었더니 0 됐으므로 102를 3으로 나눠보시게 되면은 33묶음 하고요. 맨 끝에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맨 끝에 오메가 198제곱 플러스 오메가 200제곱만 남죠. 자, 근데 오메가 198제곱은 또 198이 3의 배수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넘겼으므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조건도 참입니다.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88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의 정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둘게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음의 정수.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근의 합. 그래서 부호 반대이므로 m.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부호 그대로 m 플러스 5. 그래서 n값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고쳐서 식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항시켰죠? 그래서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5. 자, 그럼 앞에 두 개를 알파로 묶어주시게 되면 베타 빼기 1, 뒤에도 베타 빼기 1,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그럼 전개시켜주면 빼기 베타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1은 5. 그래서 1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식 묶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는 음의 정수라고 했으므로 정수끼리 곱해서 6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는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2 또는 밑에 식에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n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자, 그럼 689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일 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베타분의 알파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근이 주어져 있으므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대입 비우시게 되면은 1 빼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 이항시켜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4. 두 번째로는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빼기 60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그래서 2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이 두 식을 우리는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더해주시게 되면은 3a는 30.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10. 그래서 a가 플러스 10이므로 b 값은 2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 값도 구해졌으니까는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수부터 1,
3차는 없으므로 0, 2차 마이너스 15, A 값은 플러스 10, B 값은 24. 자, 그래서 누구로 조리제곱할지는 이미 위에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1과 2로 조리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번에는 2로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한 식으로 다시 적게 되면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뒤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을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 두 분 알파고 베타. 근데 알파 값이 베타보다 크라고 했으므로 알파 값은 3이고요. 베타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베타분의 알파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690번 문제.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0이 되는 X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우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당연히 0이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차는 없으므로 0,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자, 그래서 인수분해한 식으로 식을 다시 적게 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x제곱 플러스 ax 빼기 a는 0이 중근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판별식 dim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0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제곱 플러스 ax 빼기 a는 0이 x는 마이너스 1을 다시 근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근 뜻이 중복된 두 개의 근이므로 뒤에 있는 요식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은 x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으로 가지니까 당연히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대입했으므로 1 빼기 2a는 0. 그래서 a 값은 2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0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691번 문제.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세근의 합.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부호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5. 알파 베타 감마. 부호 반대 플러스 3.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밑에 주어져 있는 요식을 선생님이 통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위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는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요거는 다시 또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10. 그래서 11이 되네요. 정답은 3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9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2x제곱 빼기 3xy 마이너스 2y제곱은 0. 그래서 인수분해해 주게 되면 2, 1 마이너스, 그래서 식 쓰시게 되면은 2x 플러스 y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는 2x 플러스 y가 0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y는 마이너스 2x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의 y 값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서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제곱 곱하기 2으로 8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9x제곱은 53. 그래서 x제곱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값이 루트 6이었으면은 y값은 마이너스 2루트 6이 될 거고요. x값이 마이너스 루트 6이었으면은 y값은 플러스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x 곱하기 y죠. 그래서 두 식은 x 곱하기 y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x 빼기 2y가 0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는 x값은 2y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의 x값에다가 2y 대입해 주시게 되면 4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53. 정리했으므로 6y제곱은 54. 그래서 y제곱은 9가 되죠. 그래서 y값은 3. 그러면 y값이 3이었으므로 x값은 6. 또는 y값이 마이너스 3.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6. 어쨌든 두 식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3번 문제. 자, 다음 그림같이 원밖의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고 하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자. 그때 PB하고 BC, PA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모든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과 접선의 성질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3 마지막 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에 선을 쭉 그었죠. 당연히 수선이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선생님이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각도는 90도 빼기 알파겠죠. 그죠? 자, 근데 이등변이죠. 당연히 여기도 90도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근데 삼각형 내각 크기 총합이 180도가 돼야 되므로 여기 각도는 2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원주각에 의해서 당연히 중심각이 2알파였으므로 원주각은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각도가 알파였으면 여기 각도도 알파가 된다였죠.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접점이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을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그냥 각도를 그냥 편안하게 여기를 동그라미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각도를 선생님이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알파였으면 알파였죠. x였으므로 여기 각도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삼각형 PAB하고 PAB, 그 다음에 삼각형 PCA가 닮음이 돼버리죠. 그래서 당연히 닮은 B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닮은 B는 PA 대 PC죠. PC는 PB 대 P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내항의항 PA 길이의 제곱은 PC 길이 곱하기 PB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PA 길이는 문제에서 2 루트 6x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근데 PC 길이가 없죠. 근데 PC 길이는 PB 길이 플러스 BC 길이죠. 그래서 PC 길이는 이렇게 두 개 더했으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식 쓸게요. 그래서 PA 길이 제곱. 그래서 24 x제곱하고 PC 곱하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PB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점. 그래서 이 식을 또 전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전개시킬 때도 그냥 전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자리를 바꿀게요, 선생님이. 이 식도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 뒤에는 x 합차죠. 그래서 합차로 조금 째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 식을 전개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4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16 빼기 x제곱. 그래서 x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 다시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24x제곱은 x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 그래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x4제곱 빼기 17x제곱 플러스 16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x제곱으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6은 0. 그럼 0이 되는 x값은 x제곱이 1일 때 또는 x제곱이 16일 때죠. 그래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길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들이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식은 항상 양수고요. 여기 있는 2x하고 2루트 6x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당연히 x값은 0보다 큰 값만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값은 1 또는 x는 4만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694번 문제. 다음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실수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은 두 허근 알파하고 알파 제곱돼 있죠.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제곱은 켤레근이죠. 그러니까 둘은 켤레 복소수가 돼야 됩니다. 허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은 당연히 요 식을 제곱시켰으므로 a제곱, b제곱, i제곱.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i인데 요 식은 켤레근이 돼야 되므로 a 마이너스 bi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래서 2ab는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b 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허근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b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b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2a는 마이너스 1에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1 빼기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항시켜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b제곱은 4분의 3이 돼서 b값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근을 구했죠. 그래서 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고요. 당연히 i죠.
다른 한 허근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실근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베타라고 두도록 할게요. 베타는 실수. 자, 그럼 요 뒤에 보시면은 세근의 곱이 있죠. 그래서 세근의 곱.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은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1 되고요. 1 곱하기 베타니까는 그냥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은 뒤에 있는 상수의 부호 반대이므로 그래서 결국 나머지 한근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세근의 합. 그럼 이렇게 세근 다 더하면 되죠? 그럼 다 더했으므로 마이너스 3. 근데 그 값은 여기 있는 p 값의 부호는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p. 그래서 p는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 곱의 합이죠. 요렇게 두 개 곱해주면은 플러스 1. 요렇게 곱해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i. 요렇게 곱해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므로 그냥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뒤에 있는 1차의 개수의 부호는 그대로죠. 그래서 q 값은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 값은 6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5번 문제. 다항식 fx가 다음과 같을 때 fx 9제곱을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 스님은 fx 9제곱의 식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x값 대신에 x 9제곱 들어갔으므로 x의 18제곱 빼기 x의 9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자, x의 18제곱 빼기 x의 9제곱 플러스 1을 fx의 힘으로 fx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자, 몫이 있고요. 뒤에 나머지는 2차로 나누었으므로 당연히 1차 이하의 식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여기 있는 이제 몫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이 값을 0으로 만들었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도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때 x값을 선생님이 오메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또 x값에다가 오메가 바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0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므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세제곱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x에다가 오메가 대입. 그러면은 오메가 18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 플러스 1은 이 값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므로 0이 돼서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a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b. 자, 그러면은 오메가 1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이므로 또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또 세제곱이므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것은 마이너스 1 정리해 주시게 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므로 a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b는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다가 오메가 바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오메가 바의 18제곱 빼기 오메가 바 9제곱 플러스 1은 또 마찬가지로 0 되겠죠. 그럼 뒤에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b.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 두 식을 연립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은 a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0이죠. 자,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든지 또는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바가 0이 돼야 되는데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반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둘은 켤레근이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로 A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A에다가 0 대입했으므로 당연히 B 값은 3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 AX 플러스 B는 A가 0이고 B가 3이므로 결국 나머지는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